자, 488번부터 다시 한번 보자. 자, 488번은 뭐 하라는 거야? 유리화 하라는 거야, 유리화. 근데 유리화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유리화 할 수 있다고 했어. 뭘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 이용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 문제가 아니야? 아, 이 문제가 아니야? 아, 여기 488번이지? 몇 번이지? 너무 쉬운 걸 물어봤다. 511번이요. 이것이 아닌가? 아닌가? 이거? AY 지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와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성능이 별로다. 부럽다니까. 도착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다. 몇 번이지? 아, 이거다. 501번. 501번 이거 501번. 얘 전개식에서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고 x의 개수가 18일 때 y의 개수 구하래.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해서 a, b에 관한 뭐 연립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찾아주면 되는 건데 xy 개수를 알려줬으니까 우리 xy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xy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x랑 y랑 연결되면 xy 항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 xy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xy를 만들 수 있는 게 얘네들이 만나야 xy 항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2a xy 그 이외에 xy 항을 만들 수 있는 전개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 둘로만 xy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2a-4 xy가 xy 항일 텐데 이 개수가 얼마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18이래. 그러면 x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겠지? x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x랑 삼수하고 곱해지는 거. 그러니까 4bx 얘랑 그 다음에 또 x랑 만들 수 있는 건 요렇게 여기 x랑 여기 삼수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네 둘은 4b 마이너스 2의 x니까 얘가 개수가 되는데 이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18이 돼야 된대. 맞지? x 만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b가 얼마야? 얘가 18이 돼야 되니까 b가 5가 돼야겠네. 5. 그치? 이렇게 됐을 때 y의 개수 구하라고 했잖아. y의 개수. 그 y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여기서 y랑 여기서 상수 만나는 거. 그러면 a, b, y랑 그 다음에 여기 상수랑 여기 y 만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y네. 그러면은 a, b 플러스 1 y가 y의 개수가 되는데 그러면 a, b가 지금 얘랑 얘랑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5잖아.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4 y가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해도 되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뭐 하면 다 해봤자 항이 몇 개밖에 안 나와. 9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발라서 써서 그렇지 써먹는 항이 지금 몇 개? 2개, 2개, 2개니까 6개나 써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는 거나 9개 다 전개해놓고 6개 써먹는 거나 뭐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복잡해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는데 요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다 전개해놓고 개수 비교해서 차례씩 찾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알았지? 근데 이제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를 가면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항 자체가 더 많아져. 그러면은 그걸 일일이 다 전개할 수 없는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항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수월한데 지금 수준 따지는 다 전개도 얼마 차이 안 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508번이 뭘까? 508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해야 할 것을 너희한테 508번 이거 맞지? 자, 3x 플러스 a에 3x 플러스 a가 있었는데 얘한테 원래 뭐 했어야 되냐면 6x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됐대. 이게 바른 건데 잘못해서 지금 뭘 했다는 거야? 3x 플러스 a에다가 2x 마이너스 6을 곱했대. 맞지? 그럼 얘는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3이 6x 제곱 마이너스 36 18x 플러스 2ax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주면 6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묶자. 2a에다가 마이너스 18 x 마이너스 6a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얘가 결과가 뭐였대? 6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2가 됐대. 맞지? 그러면 얘랑이랑 똑같은 식이니까 6x 제곱은 같고 얘랑 같아야 되잖아. 상수항이니까. 그러면 a가 얼마나 소리야? 7이란 소리네. 7.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는 여기에 7 넣어서 얘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지. 7 넣으면 14니까 마이너스 4 완벽하게 잘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a가 7인 걸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a 대신에 7을 넣어서 전개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36 18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6x 플러스 6, 7에 42x 마이너스 14 그러면 18x 제곱에 플러스 36x인가? 마이너스 14 맞아? 요즘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날 잘 못 느꼈어. 확인 잘해 알았지?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걸 가지고 그대로 풀어준 다음에 제대로 잘 다시 돌아가서 해주면 되는 문제. 뭘 이렇게 맨날 잘못하는지 그지? 수학 문제들마다. 그 다음에 14번이 뭐지? 14번이 x-2y 플러스 4의 여기 이거 528 너희들 514번 보자. 514번. 자, 세 항짜리 제곱의 전개식에서 얘의 개수를 따지래. 너희들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 거야, 그지? 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얘를 그냥 다 전개하면 되잖아. 전개해서 동류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2y를 보면 자 이걸 그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자 x와 2y
세 개를 전개하는 건 우리가 안 배웠잖아. 맞지? 근데 두 개를 전개하는 건 곱셈공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쳐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A라고 하려고 했더니 AB를 써먹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뭐 X라고 해보자. X라고.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곱셈공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6 이렇게 바로 전개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얘가 끝이 아니잖아. 우리는 X가 뭐였어? X 마이너스 2Y를 치환한 거니까 제곱 더하기 8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다시 곱셈공식 바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4XY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리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플러스 뭐 더 정리할 게 없네. 동리항이 없었네. 위에가 끝이네. 자, 이게 끝인데 여기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XY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XY의 개수는 얘 마이너스 4 얘를 A라고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8 얘를 B라고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A 더하기 B니까 답이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전개해도 되는데 우리가 곱셈공식을 외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일이 다 전개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이렇게 가나 이거 전개하나 뭐 이게 더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런 것들 자꾸 해보는 게 나중에 진짜 취한이 필요할 때 취한을 안 해버릇하면 취한이 어색해서 잘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면 나중에 취한이 진짜 필요한 문제일 때 취한하는 게 어색하지 않단 말이야. 그런 게 수학 실력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아. 맞지? 무조건 선생님이 계속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건 너희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 네가 안 떠오른다고 문제를 못 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건데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원리 저렇게만 풀다 보면 나중에 막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연습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515번은 뭐였을까? XY 이거. 자, 얘도 이제 전개를 해보라고 했는데 얘도 계속 말하지만 지금 곱셈공식 단어는 결국은 전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무식하게 다 전개하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 무식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세련되게 좀 간지나게 전개하라 이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곱셈공식도 배운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를 치환 3개짜리니까 그냥 하는 건 아닐 거고 치환하는 것 같은데 치환하기가 둘기가 조금 안 보이잖아. 맞지? 부호가 막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잘 정리를 해보면 x에 쟤를 y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면 y 마이너스 z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지.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z니까. 그지? 그 다음 옆에는 x에 플러스에 y 마이너스 z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제 한눈에 모양이 들어오지. 맞지? 그러면 얘를 뭐 치환을 해서 써도 되고 처음이니까 치환을 해서 써볼까? 얘를 A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가 x-A, x 플러스 A 합차 공식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x제곱에 a가 y 마이너스 z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에 y제곱 마이너스 2yz 플러스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전개하면 y제곱 플러스 2yz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에 플러스 2yz니까 2번 이 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뭘 바꿀 수 있을까? 부호를 적당히 묶어가지고 공통인 부분이 생기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익숙해지면 이걸 A로 굳이 취한하지 않고 A-B, A 플러스 B 꼴이네. 그러면 그냥 여기 단계를 생략하고 여기로 바로 가도 되겠지. 이제 익숙해지면. 자, 518번 보죠. 518번. 518번은 X 1, 2, 3, 없는 것 같지? 조영전 이거 없는 것 같다. 그죠?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0일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5 오케이. 자, 요거 해보래. 그럼 자, 이거일 때 얘를 구하라는 문제란 말이야. 맞지? 근데 4개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했어? 4개를 2개씩 묶어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2개씩 묶을 때 공통인 부분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뭘 봐야 된다고 했어? 상수항들을 보라 그랬어. 그래서 합쳐졌을 때 제곱항이랑 일체항 부분이 같은 부분이 생기도록. 그러려면 1이랑 5가 만나야 가운데가 1 더하기 5, 6x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 둘이 모아줘야 4x, 2x, 6x 가운데가 6x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 묶을 때 아무거나 두 개 묶지 말고 상수항 보면서 2개씩 묶었을 때 공통인 일체항이 나오도록 2개를 짝을 지으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짝을 지으면 지금 x 플러스 1,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를 짝을 짓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가 될 거고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또 이제 얘가 공통인 부분이 생겨서 뭔가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를 줬잖아. 자, x제곱 플러스 6x, x제곱 플러스 6x가 나왔어. 근데 이 식을 줬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끄집어내면 돼? x제곱 플러스 6x가 뭐가? 7 넘겨주면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식 어떻게 바뀌는 거야? 7 플러스 5, 7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는 거지. 맞지? 그래서 12 곱하기 15 12 곱하기 15가 얼마니? 180? 맞겠지 뭐. 5, 20, 30이니까.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식을 변형해서 x제곱 플러스 6x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야. 맞지? 자, 522번 보죠. 522번. 522번이 뭐야? 페인트를 칠했는데 바로 그래서 아무튼 4개짜리 할 때는 2개 묶는 게 잘 묶는 게 포인트야. 알았지? 자, 요런 벽이 있는데 OS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이래. 근데 일정한 테두리만큼을 비우고 여기만 페인트를 칠한데 페인트 칠함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정하게 잘랐으니까 여기도 정사각형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전체 5x 플러스 2에서 2x-1 잘리고 2x-1 잘리고 남는 부분이 요 길이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5x 플러스 2에서 빼기 2x-1을 두 번 위아래로 두 번 빼야 세로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세로 길이나 가로 길이나 똑같은 정사각형일 거야. 맞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4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4, 여기도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그런 벽을 칠하는 거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 x 플러스 4의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x 제곱 2ax니까 8x b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524번 524번은 몇? 화장실만 가거든요. 잠시만요. 524번 보자 이거. 자, 얘도 길을 제외하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길을 제외하는 문제는 길 제외하고 뭐 하라고 했어? 길을 빼줘도 되는데 길을 빼주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쉽다고? 얘를 이어 붙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 구하면 땅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길을 굳이 빼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길 부분을 땅 부분을 다 붙여가지고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거야.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지금 3a였는데 3a에서 지금 이 길만큼이 여기에 빠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3a-2가 가로의 길이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전체가 얼마? 4a였는데 거기에서 윗부분 요 길이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4a-2 곱하기 3a-2 얘만 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이게 전개해주면 1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a 플러스 4 그러니까 12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잘린 땅은 어떻게 하라고? 각각 구하지 말고 모아주라고 모아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528번 528번은 87, 94 아이고. 자 528번 528번부터 528번. 자, 얘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87이가 93이잖아. 그러면은 누굴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90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지. 90-3 곱하기 90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90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a 빼기 b, a 더하기 b 합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90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에 얘는 90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2 곱하기 9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저 맞아요 저거.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자 90의 제곱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9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0 마이너스 1이니까 90의 제곱이 지워지네. 맞지? 그래서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180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17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아 선생님 저 말해요. 맞아? 네, 저 처음 했어요. 529번, 529번. 선생님 저 528문제 맞죠? 어. 근데 저 170이에요. 맞네. 네 맞아. 너희들 있는 문제랑 다르네. 자, 그러면 529번, 529번. 자, 529번이 잠깐만. 미안해. 1010에 1009 곱하기 31 플러스 2. 자, 얘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좀 간단히 해보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까? 1010을 복잡하니까 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라고. 그럼 얘가 x분의 x 빼기 1, x 더하기 1, 더하기 1이지. 맞니? 그러면 x분의 얘 a-b, a 플러스 b 합차 공식이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1, 1 지워지고 x분의 x제곱이 나오니까 x 하나 약분되고 남는 결과가 뭐라는 거야? x지. 얘를 계산하면 x가 나온다고 x. 근데 x를 내가 뭐라고 준 거야? 1010이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얼마? 1010인 거야. 1010. 복잡한 식을 풀 때 복잡한 식 1010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1010의 제곱 뭐 이런 거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그 숫자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 놓고 그러면 이런 게 그냥 1010 빼기 1, 뭐 1010 빼기 더하기 1 이런 거보다 눈에 곱셈 공식이 더 잘 들어온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바꿔놓고 계산해주고 마지막만 답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532번. 532가 루트 6. 자,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자, 얘를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그럼 a 제곱 6 더하기 2ab니까 이 3은 6루트 6 더하기 b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자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합차. 그러면 a 제곱이니까 4, 6에 24 빼기 b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6 더하기 6 루트 6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9 계산 18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6인가? 4인가? 아니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6이요.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얘가 6이잖아. 지워지네. 6 루트 6 끝. 그지? 그 다음에 534번 534가 3루트 2 마이너스 자, 얘 보자. 얘를 얘로 이제 볼 때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정리하면 되는 건데 얘를 뭐 막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 뭐 전개 해보면 차분히 하나씩 해봐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3, 3, 9, 2, 18에다가 플러스 a
3루트 2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6루트 2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니까 얘가 18 마이너스 2a랑 그 다음에 뒤에는 3a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누구랑 똑같대? 8 플러스 b 루트 2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18 마이너스 2a가 8이 돼야 되니까 2a가 1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6이 b가 돼야 되니까 3a가 5잖아. 15니까 15 마이너스 6이 b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b는 얼마? 9. 그래서 b 빼기 5 하면 b 빼기 a 하면 9 빼기 5니까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무리수 상등 앞에 무리수 없는 부분이 같아야 되고 무리수 앞에 개수가 같아야 된다 사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예 이렇게. 아니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더 없지? 틀린 문제들 꼭 다시 풀어보고 알았지?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좋아. 자, 근데 유형 다 못 푸는데 유형 15부터 잠깐 보자. 자, 유형 15부터 몇 개 풀어보고 이게 인수분해, 영어로 인수분해. 자, 얘 계산하라는 건 뭐야? 얘 분모 유리화하라는 거잖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 유리화하라는 소리니까 루트 10 더하기 루트 5 분의 5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루트 10 빼기 루트 5 루트 10 빼기 루트 5를 곱해줘서 합차로 유리화해야 되고 옆에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 분의 5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차 쓰려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루트 10 더하기 루트 5 루트 10 더하기 루트 5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밑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10 마이너스 5분의 5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여기는 a 제곱 b 제곱이니까 여기도 10 마이너스 5의 루트 10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 마이너스 5가 5니까 얘네들 약분 여기도 약분 그래서 남는 게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10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남으니까 얘네가 지워지고 남는 게 2루트 10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분모 유리화 할 수 있다고 했어. 유형 16 이제 오늘하고 목요일 하면 끝나잖아, 그지? 지금 특강도 끝나고 너희들 좋은 방학도 끝나고 방학 언제까지야? 18일까지? 18일까지. 아직 좀 남았네. 자, x가 얘고 y가 얘래. 그럼 이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x 대신에 재놓고 y 대신에 대넣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풀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자,
x 대신 어떤 숫자를 넣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 대입한다라고 하잖아.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어느 문자에 다른 문자를 대입하든 뭘 대입해서 얻어내는 값을 우리가 시계값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런 대입해서 어떤 결과를 찾는 문제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집어넣는 건 제일 하수라는 거야. 뭐 해서? 식을 정리할 만큼 다 정리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대입하는 게 제일 조금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에 대입하려면 지금 x, y를 4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지금 그걸 또 숫자를 다 전개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대입할 때는 항상 복잡한 식을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야. 마지막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지고 남는 게 뭐다? 2xy의 마마 뿔 2xy니까 4xy 이렇게만 남겠지. 맞지?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으라고 이제 제일 집어넣으라고 3루트 2 2루트 3 그러면 24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4번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대입할 때는 복잡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그 다음에 17번 유형 17번 17번 어디 좋은데 눌러보고 왔어? 여기 특강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얼굴 톤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엄청 잘 눌러본 것 같은데. 자, x가 얘일 때 얘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x 대신에 누굴?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곱하고 8 곱하고 해서 정리하면 무조건 답 나와. 답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센스 있게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x는 루트 21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우리가 찾을 이 식에는 루트라는 게 없잖아. 그러면 저 식을 루트가 없이 만들어주면 옆에 있는 식이랑 뭘 관계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루트를 없애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제곱을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그냥 바로 제곱해버리면 a 빼기 b니까 중간에 8루트 20이 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지. 그래서 루트만 남기고 나머지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4가 루트 21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루트가 사라지게 되잖아. 그렇지? 양변 제곱을 하자는 거야. 이제 양변 제곱.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2ab 8x 플러스 16이 2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x제곱 더하기 8x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6이니까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이제 봤더니 x제곱 플러스 8x가 5래.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뭐야? x제곱 더하기 8x에 1을 뺀 거 구하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5라는 거 아니까 5 빼기 2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x가 루트를 가진 값을 바로 대입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라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라도 풀어야겠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런 모양 꼴이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어? 집어넣어야겠지. 그런데 그런 무식한 문제를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나가 보라고.
그게 공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용식 8 이용식 1번 이용식 제일 맛있는 치킨 좋아하니? 제일 맛있는 치킨 뭐 있니? 뭐 좋아해? 자기 원티어 치킨 제일 좋아하는 치킨 안 좋아해? 대화가 안 되네 갑자기. 내가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먹는데 내가 배고파요. 배고프지. 그래서 먹는 얘기 좀 할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교촌 치킨 레드. 너무 비싸요. 레드야 레드. 교촌 레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레드 콤보 맛있어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랑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다가 치킨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걔가 자담 치킨 불패 치킨이 제일 맛있대. 너무 매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하고 안 먹어봐가지고 지난 시간에 먹어봤거든 집에서. 근데 괜찮더라고. 근데 엄청 맛있진 않은데 추천받고 있어요. 수업 들어가면 항상 물어봐. 제일 맛있는 치킨 뭐냐? 맥슐랭 먹으세요. 맥슐랭. 맥슐랭? 맥슐랭은 어디 거야? 자담치킨. 자담 치킨? 자담 치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네. 자담 치킨. 맥슐랭? 다음에 한번 뭐해? 자, 561번. 자, 보자.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어.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곱셈 공식에서 제곱함이랑 더하기 곱하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보기 좋게 곱셈 공식을 뭐 하는 것도 외우라고 했어? 변형한 식도 다 외우느라고 했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고 했어? 더하기 전체 제곱에서 가운데 x, y 항이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x, y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었어. 그럼 얘가 구하고 싶은데 합이 나와 있잖아. 5니까 25 마이너스 곱이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이 얼마? 1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변형식을 못 외웠다고 해서 얘를 못 푸는 건 아니야.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 제곱이니까 얘랑 얘를 구해야 되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내가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외워두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끝인가?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유형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얘 보자. 자, a 마이너스 a분의 1이 8일 때 얘의 값을 구하래. 그럼 자, 얘도 변형식 있잖아, 맞지? 근데 변형식이 안 떠오른다.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a 마이너스 a분의 1을 제곱하면 분명히 얘 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제곱해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b인데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맞지? 그런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얘랑 얘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뭘 넘겨야 된다고? 얘를 넘겨야 되는데 얘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2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8이니까 88에 64 더하기 2 66 이렇게 구하면 끝.
끝. 끝났다. 자, 이제 인수분해.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인수분해. 너희들 특강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절반, 너희들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끝내는 거야. 그 뒤에 근데 이제 메인은 그 뒤야. 그 뒤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부분이 그 너희들 중3 내용들 중에 고등학교랑 연계도가 가장 높은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가 꼭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특히 이 인수분해를 잘해야 2차 방정식을 잘 푼단 말이야. 자, 인수분해라는 게 너희들 인수분해를 뭐 새롭게 배우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란 말 들어가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뭐 배워? 소인수분해 배우잖아. 그 소인수분해가 뭐야? 소인수로 분해하라는 게 어떤 큰 숫자를 소인수로 분해하는 게 소인수분해였잖아. 소인수라는 게 뭐였어? 소인수. 소인수. 소수인 인수들이잖아. 그걸 소인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소인수들로 분해하는 게 소인수분해였단 말이야. 그러면 소수는 알겠는데 1과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약수인 애들이 소수란 말이야. 그럼 인수는 뭘까? 인수. 왜 뭐 집안에 더 안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다들? 자, 인수라는 게 그럼 약수는 뭐야, 너희들? 약수. 약수라는 말이 있고 인수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약수도 있고 인수도 있는데 약수는 뭘까? 만약 6은 2 곱하기 3이잖아. 맞지? 그러면 1은 6에 뭐라 그래? 약수라고 부르잖아. 3은 6에 약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약수라는 건 뭐야? 이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를 보고 약수라고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수라는 거,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잖아. 얘를 뭐라고 해? 인수라고 하잖아. 인수. 그럼 인수랑 약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 똑같아 보이잖아. 지금 딱 봐도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달리 하는 거야. 약수는 나누기의 시점으로 보면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를 보고 약수라고 부르는 거고, 인수는 곱셈의 측면에서 봐서 얘랑 어떤 숫자를 곱하면 얘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좀 무슨 차이가 느껴지니?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 세계에서는 인수나 약수나 거의 동등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바라보는 느낌이 얘는 약수는 나누기, 6을 나누는 숫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이고, 얘는 어떤 수를 곱해서 6을 만들어내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얘는 나누기의 입장에서는 약수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곱하기의 입장에서는 인수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약수 분해 이렇게 안 부르고, 왜냐면 그 약수들을 소인수, 그 인수들 다 곱하면 그 큰 숫자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뭐라는 거야? 어떤 큰 숫자를 2개로, 3개로 쪼개가지고 그 숫자를 만들어내주는 숫자를 인수라고 한다는 거야. 인수. 근데 이제 인수를 어떤 숫자 곱해서 어떤 숫자를 만드는 게 인수잖아. 근데 보통은 이제 식이나 숫자에서도 모두 사용하는 건 약수를, 어떤 식에서 약수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근데 식에서는 어떤 식의 인수다라는 말을 잘 쓴단 말이야. 왜냐면 식과 식을 곱해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인수라는
라는 말이 어떤 거를 곱해서 어떤 큰 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은 식들을 인수라고 한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인수의 합수가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이제 앞전 단원에서 곱셈 공식에서 우리 뭘 배웠냐면 x 플러스 3 여기 나와 있는 대로 x 플러스 2를 올바르게 전개하는 방식을 배웠단 말이야. 얘를 어떤 식 A랑 어떤 식 B가 곱해져 있는데 얘를 다 어떻게 곱하기가 없이 다 풀어 쓰는 과정이 뭐였어? 전개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얘를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라고 다 이렇게 펼쳐 쓰는 걸 보고 우리 전개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다 펼쳐 쓰는 식을 전개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개를 잘 빨리 하기 위해서 했던 게 곱셈 공식이었어. 맞지?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식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다시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으로 다시 모아주고 싶다는 거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전개했던 걸 다시 전개하기 전으로 돌려주고 싶은 거지. 그걸 이 식을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으로 인수들로 뭐 한다는 거야? 분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전개된 식을 다시 전개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가 완전히 반대 개념인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인수분해 공식은 당연히 곱셈 공식을 어떻게 바라보면 반대로 바라보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곱셈 공식을 다 잘 외웠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반대로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넌 펼쳐져 있는 식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두 인수의 곱으로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야. 자, 이런 전개식이 있어. 이 전개식을 인수분해해야 돼. 인수라는 게 뭐라고? 어떤 거랑 어떤 걸 곱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인수분해하는 가장 대원칙, 제1원칙은 그 각 항에 공통인 게 있다면 그 공통인 걸 어떻게 전개하기 전으로 앞으로 끄집어내서 모아주자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보면 지금 2랑 x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2x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기 남는 게 x 하나 남고 여기는 더하기 2가 나오니까 어떤 전개된 식이 어떻게 2x라는 인수 하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 하나로 어떻게 분해가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전개된 식에서 공통인 인수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걸 앞으로 끄집어내서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는 게 인수분해의 제일 1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 공식을 사용하기 전에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는 게 인수분해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서 남아있는 걸 쪼갤 때 또 여러 가지 인수분해 공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공통인수를 잘 끄집어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자, 앞에서 말했지만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의 반대라고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a 플러스 b의 제곱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전개 한다고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바라봐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을 이렇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인수 분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 곱셈 공식인 거고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다 똑같이 있겠지, 그지? 이때 보통은 뭐 A 플러스 B, 뭐 2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두 식으로 쪼개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얘처럼 얘를 쪼개놨더니 같은 게 생겨가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만들어졌잖아. 우리 숫자도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같이 어떤 수의 제곱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 제곱수라고 불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제곱식으로 묶이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를 거야. 제곱으로 된 식인데 뒤에 뭐 남는 게 없이 딱 제곱식만 있는다고 해서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완전 제곱식. 우리가 생각하는 제곱수 생각하면 돼. 제곱수인데 식 버전인 거지. 식 버전. 그래서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게 이제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풀 때 이 펼쳐져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 묶어내는 걸 엄청 잘해야 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한번 보자. 자,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꼴이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고 있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자 어떻게 되면 될까? 지금 이 B가 A랑 B의 합의 제곱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B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숫자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야. 그럼 이 B라는 숫자가 지금 여기에 지금 얘가 만약 A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해보면 A제곱 더하기 2BA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A제곱 A에 관한 2차식, A에 관한 1차식의 상수 부분이 얘랑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B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1차항의 개수 부분에 2B니까 거기에 절반하면 2분의 2B가 되면 B잖아. 절반한 값에 뭐가? 제곱이 상수항 부분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인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런 x에 관한 2차식이 뭐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조건이 1차항 개수 a의 절반을 제곱한 게 누가 돼야 된다고? 이 상수항 b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묶여? x랑 플러스 뭐로 묶이겠어? b 하면 얘가 돼?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 제곱이 b가 돼야 되니까 얘는 여기 루트 씌워야겠지. 하지 말자. 지금 깔려니까.
자, 얘가 어떤 식의 제곱이 되려면 계속 말하지만 얘가 어떤 절반이 얘가 돼야 된다는 거. 얘가 상수항이 됐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A가 그러면 A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겠어? A는 여기에 있는 요 1차항 개수 이 B라는 건 얘를 어떻게 했을 때 얘를 루트 씌우면 꼴마 B가 되잖아. 상수항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2배 한 거잖아. 얘가 누가 됐을 때 앞에 있는 이 개수 A가 됐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2번 조건은 사실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근데 1번 조건은 어떤 식을 만들 때, 왜냐면 이 2번 조건은 지금 상수항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상수항을 가지고 A 조건, 1차항 개수를 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완전 제곱식을 묶을 때는 완전 제곱식 묶을 때는 정선이 구석에 가서 x 제곱하기에 어떤 3x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x를 건드는 건 힘들단 말이야. 근데 누굴 건드는 건? 상수항 숫자를 건드는 건 쉽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상수를 더 추가해 줌으로써 얘를 뭐로 만들 수 있다고? 어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어떤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절반이 얼마?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x가 있으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려면 뒤에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얘 절반하면 2분의 3이잖아. 그거에 제곱한 거. 그러면 여기에 4분의 9가 있어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볼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얘는 얼마?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으로 묶이겠지. 왜냐면 여기 보면 x제곱 2ab니까 2 약분되고 3x 만들어지지. 그리고 얘 제곱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1차항 x를 건드려가지고 이번 조건으로 완전식을 묶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건들기 쉬운 상수항을 건드려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묶어주고 싶으니까 첫 번째 B의 조건은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왔을 때 얘가 이렇게 뭐로 묶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문제를 봐야 자, 어떤 식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 개수의 얼마? 절반하고 제곱한 게 누가 돼야 된다고? 상수항이 돼야 그 식이 뭐로 묶인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봤었잖아. 합차면 각각의 제곱의 차. 근데 이제 제곱의 차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합과 차로 인수분해 된다. 서로 역방향 반대로 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공식 1, 2, 3번이었고 4번, 5번에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나? x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걸 완전 제곱이 아니라 이제 전개하면 곱셈공식으로 얘를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되는데 이건 사실 곱셈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전개하면 된다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할 때. 근데 내가 뭐는 봐보라고 했어? 얘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얘네 상수항의 합이 1차항 개수가 되고 얘네들의 곱이 상수항에 된다는 그 구조는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전개하는 건 쉬워.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인수분해하는 건 이것만 보고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이 식에서 상수항은 어떤 수의 곱이 펼쳐질 거고 합이면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라는 구조를 알면
식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런 전개식이 있어. 얘를 곱셈공식을 안 외웠어 이걸.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는 건 같단 말이야. 근데 다시 묶어야 하는데 이걸 보고 어떤 두 일차식의 곱으로 바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이 식에서 우리가 구조를 받으라고 했단 말이야. 일차항 개수를 더해서 만들어주고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어주는 숫자 두 개로 일차항을 쪼개면 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곱셈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걸 할 건데 할 때 뭘 하겠다는 거야? 저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찾아주겠다는 거야. 조합을 찾아준다는 거야.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고 더해서 일치항 개수가 되는 그런 숫자 두 개를 찾아줘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 2차를 우리는 뭐 쪼갤 거니까 1차, 1차 두 개로 쪼갤 거잖아. 그래서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뭐 2, 1 플러스 곱하면 2가 되잖아. 상수항. 근데 얘네들 더하면 3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2고 B가 1이면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저런 걸 만족하는 A, B가 되는구나.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X랑 X 곱해서 X제곱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한 1차식의 곱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저기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2차식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보고 곱해서 상수항 더해서 1차항 개수를 만들어준 숫자 두 개를 찾는 거야. 그 숫자 두 개를 어떻게 주면 된다고? 그대로 x랑 나열해서 쓰면 그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건 이제 더 나가서 이 곱셈공식 마지막 5번째였잖아. A 플러스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 이런 1차식 두 개인데 1차항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얘를 곱셈공식 사용하면 AC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에 X 플러스 BD 이렇게 전개된다고 했어. 맞지? 근데 이것도 내가 이런 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뭐는 봐두라고 했어? 1차항 개수끼리 곱해져서 여기 최고차항 개수를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곱한 거 더한 게 여기 1차항 개수가 되고 상수항끼리 곱한 게 여기 상수항이 되는구나. 이 구조를 알아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겠냐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펼쳐진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다시 쪼개놓는 거야. 그럴 때 아까는 여기가 1이니까 관여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상수항 곱해서 상수항 만들고 더해서 1차항 개수만 만드는 숫자 두 개만 찾으면 됐었어. 맞지? 근데 지금은 여기에 개수가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위에 구조를 보면 곱해서 1을 만드는 숫자를 찾고 그게 A하고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해서 3을 만드는 숫자 그게 B하고 D가 될 거야. 그걸 A, D, B, C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A하고 C를 찾아야 돼.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그 다음에 여기에 B하고 D를 찾아야 돼. 곱해서 3을 만드는 숫자를. 그랬을 때 얘랑 곱하고 AD 얘랑 곱해서 BC 그걸 더하는 게 뭐가 되면 1차항 개수가 되면 우리는 뭘 하고 있어?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니까 XX를 붙여주면 요렇게 식 하나 요렇게 식 하나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곱해서 2 만드는 거, 곱해서 3 만드는 거 찾고 엇갈려서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7 만드는 그런 숫자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발견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2 같은 경우는 뭐 2, 1밖에 없잖아, 곱하는 숫자가.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뭐가 될까? 그러니까 1, 3이면 3, 2, 6 1이니까 7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둘이 곱하면 플러스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런 숫자를 4개를 너희가 찾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x제곱을 만드니까 2x 곱하기 x가 2x 제곱을 만드는 거잖아. 얘를 이렇게 가로로 하나 이 식을 적어주면 여기가 2x-1 x-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2차식 인수분해는 아까 위에 3개 합, 곱, 합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뒤에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2가지 근데 이제 외우시라고 하면 외워야 돼. 근데 외우지 말라고 했던 2가지는 그 구조만 보면 얘를 역으로 돌렸을 때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찾아가면서 돌려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된다. 알겠지? 이걸 잘 하는 방법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많이 해보면서 숫자 찾을 수 있게 몇 번만 해보면 뭐 엄청 그지 같은 숫자 아니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은 뭐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야. 아까 말했지만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거 묶어내는 게 1번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하자? 치환하자. 그 다음에 항이 4개인 건 얘는 어떻게 한다고? 2개씩 묶어준다. 혹은 x제곱 빼기 y제곱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으면 그걸 사용하자. 이런 거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식 활용하는 거 곱셈 공식 활용하는 것처럼 큰 숫자 계산할 때 인수분해 공식 활용해서 작은 숫자들의 곱으로 쪼개가지고 계산해주면 조금 쉬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입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대입한다고?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뭘 하자? 대입하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야. 여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1, 2, 3 인수분해 공식과 지금 4번, 5번 숫자 조합으로 1차식의 곱을 2차식을 1차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뭐가 돼야? 상수항이 돼야 그 3개의 항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돼.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는데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럴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감만 올 거야.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인수분해는 사실 인수분해가 지금 이게 주요 단원이잖아. 너희들 과목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간고사 범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그게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걸 한 커플 지나가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은 독단적으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문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뒤에 3차 함수 여러 가지 배울 거야. 고등학교 가서.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도구로 그냥 숨쉬듯이 써야 되는
그런 스킬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걸 보더라도 인수분해 정하고 뭐 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하자.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거 찾으래. 인수가 아닌 거.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인수인 것들을 찾고 인수가 아닌 거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인수분해 제1 순서는 뭐라고?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빼내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럼 같은 게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 같은 게 있으면 4가 있고 A도 하나씩 있고 B도 하나씩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남는 건 여기 A, 그다음 여기 남는 건 E하고 B가 하나 남겠네. 얘가 공통인 인수 4AB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자 인수가 누구 있냐라고 보면 곱해서 얘를 만드는 숫자들이잖아. 그게 인수란 말이야. 그럼 1은 당연히 인수일까 아닐까? 당연히 인수겠지. 여기에 1 곱하기 이렇게 써도 아무런 지장 없잖아. 1은 당연히 인수겠지. 그 다음에 4a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인수지. a-b는 있어?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수가 아니야. a, b는 요렇게 바라보면 a, b가 있는 거잖아. 그지? a, b가 인수고 그 다음에 크게 바라보면 어떻게? a, b랑 a-2b 이렇게도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도 인수야.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서 이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다 인수기 때문에 찾아주는데 a-b만 없다. 그지? 물 마시고 먹고.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안 67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옳지 않은 거 고르래. 그럼 뭐 내가 이거 인수분해 공식 다 못 외웠는데 이거 뭐 풀어? 아니지. 뭐 하면 돼? 얘를 묶는 게 어려워도 얘를 펼치는 건 쉽잖아. 맞지? 전개하면 되니까. 얘를 전개해서 얘를 만들면 맞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묶지 못한다고 해서 못 풀 건 아니라고. 묶여 있는 걸 풀면 되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얘를 만드는 게 확인하는 게 훨씬 간단해. 얘는 x제곱 2ab니까 18, b의 제곱 81 맞잖아. 그지? 한번 연습해볼까? x제곱 더하기 18x 플러스 81이야.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2차식이잖아. 인수분해 하려면 곱해서 얘를 만들고 더해서 얘를 만드는 숫자 두 개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99, 81이고 플러스 하면 18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여기 x 플러스 9 곱하기 x 플러스 9로 인수분해 되는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고. 근데 똑같으니까 x 플러스 9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맞지? 애초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보려면 얘 절반이 얼마? 1분의 18이니까 9잖아. 9의 제곱이 81, 상수의 y 쓰니까 얘는 뭐가 됐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 파트에서 못할 게 없어. 자, 얘를 묶는 게 어렵잖아. 확인하기 어려우면 묶여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 풀어주라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 맞고 b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맞잖아. 그지?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 얘는 4a 제곱 2, 4, 8ab 플러스 b제곱 맞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었네. 그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6xy에 마이너스 16y 제곱인데 마이너스 4로 묶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2ab b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 반대 인수분해 공식으로 묶어줄 수 있겠지. 근데 얘 보면은 마이너스 2y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2y잖아. 틀렸어. 묶는 게 어려우면 뭐 어떡하라고? 반대로 전개하라고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얘도 5분의 1 앞으로 묶어내고 그럼 a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전개해서 a제곱 플러스 6ab 플러스 9b 제곱이니까 5분의 1, 5분의 6, 5분의 9 맞네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이 4번. 이걸 다 나가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만 하고 질문만 하고 시간이 남잖아. 그지? 목요일 날. 근데 또 이거 안 나가서 숙제를 안 내주면 그 다음 시간에 숙제가 없고 질문을 풀어줄 시간이 없잖아. 일단 나가긴 나가야지, 그치? 어쨌든 여기까지는 질문까지 받고 끝내는 게 내 역할이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하는 데까지 나가보자. 남는 시간이 있으면 뒤에 2차 방정식 설명 잠깐 하고 끝내면 되니까. 자, 다음 두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찾아보래.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뭐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여기 1차원 개수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얘 절반을 하는 거야. 2분의 10. 5가 되겠지. 얘 뭐가? 제곱한 값이 5에 25가 상수항으로 가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래서 뭐로 완전 제곱식이 돼 얘가? 보면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지 맞지? x제곱 2ab니까 10x b의 제곱 25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상수항은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으로 만든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아까 1차항 개수의 조건이 얘를 루트 씌워서 뿔마 2배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절반의 제곱 얘를 더 많이 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야. 1차항 개수를 뭐 하면 돼? 절반 하면 되잖아. 2분의 b에 뭐 한 게? 제곱한 게 절반의 제곱이잖아. 얘가 어디에 가 있으면 돼? 상수항 100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b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10이어야 돼. 10. 맞지? 12이면 돼? 진짜? 뭐여야 돼? 뿔맛이어야지. 뿔맛이. 맞지? 제곱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b가 얼마면 되는 거야? 뿔마 20이면 되겠지. 얘가 1차항에서 고정이면 상수항은 하나밖에 안 나와. 고정 10이 이렇게 고정되니까. 근데 상수항만 나와 있고 1차항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1차항 개수가 2개가 되겠지.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뿔마 신경 써야 돼. 근데 양수 a,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는 25랑 b는 10이네. 그럼 3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아까 내가 굳이 1차항 개수 뿔마 루트에 이 뿔마 2루트 b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게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형이 된다는 걸 풀면 아까 그렇게 풀게 돼 있어 식을. 그래서 더 중요한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됐을 때 그 식이 뭐로 묶인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682번 보면은 다음 이제 옳지 않은 거 보래. 옳지 않은 거. 얘도 뭐 하면 돼? 얘를 쪼개도 되지만 얘를
다시 전개해도 되는 거야. 쉬운 대로 봐. 얘는 x제곱 더 빼기 10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0, x 빼기 10. 맞지? 그 다음에 얘는 36분의 1이니까 6분의 1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도 맞는 거지. 그럼 얘는 3x의 제곱이고 빼기 2y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y의 제곱이니까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y,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y. 얘도 맞는 거고. 얘는 왜 틀렸어? 2로 묶어주면 항상 기본은 뭐라고? 공통인 거 묶어내는 게 인수분의 기본이라고 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이잖아. 맞지? 2를 묶어냈으니까 16y제곱은 4y의 제곱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2를 빼고 나서 x 플러스 4y가 돼야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4y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야. 이렇게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전개 합차공식 써서 얘 만들어지는지 보면 되는 거야. 반대로. 맞지? 확인은 그래가 빠를 수도 있어. 자, 685번부터 685번. 자, 2차식을 1차식을 인수분해 하래.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 숫자 조합을 봐야 된다. 숫자 조합을. 맞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2라는 건 곱해서 12 더해서 7을 만드는 숫자 두 개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3, 4, 12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 7을 만들 수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4의 1차항 곱으로 표현되는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찾아내는 게 인수분해 기본이라는 거야. 2차식. 그러면 a 빼기 b 하라고 했으니까 4 빼기 3이니까 1이네 1. 그치? 자, 690. 자, 얘는 2차항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야.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곱해서 3을 만드는 두 개의 숫자 찾고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0을 만드는 숫자를 두 개 찾아가지고 얘를 엇갈려서 곱했어 더한 게 여기 1차항 개수를 만들어주면 그게 인수분해 되는 거라고 했어. 그럼 자, 곱해서 3 만드는 건 3하고 1밖에 없잖아. 맞지? 1, 3 적어놓고 마이너스 1 만드는 2와 5 하면 되나? 5와 2 하면 6이고 5니까 마이너스 만들 수 있겠지.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주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0 되지. 맞지? 두 개 곱하면 3 되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네.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쓰면 안 돼. 3x 곱하기 x가 3x 제곱을 만드는 거잖아. 맞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찾아놓고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이해돼? 여기 한 번이라도 인수분해를 뭐 해봤으면 자연스럽게 뭐 당연한 건데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처음 인수분해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생각보다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곱해서
일자로 써주는 거야. 이 과정을 여러 번 해봐야 돼. 그래서 앞에 A 단계 있잖아. A 단계 문제를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은 더 철저히 풀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매기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A 단계가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왜 굳이 안 하냐면 그거는 그냥 적용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잖아. A 단계가. 그러니까 앞에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굳이 점검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뭔가 그 중간 과정이 없어도 되는 문제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하는 건 약간 뭐랄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연마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A유형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인수분해 빨리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A유형 꼭 착실하게 다 풀어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도 해보고 틀렸으면 꼭 점검하고 좀 실력을 쌓아야 돼. 거기서 알았지? 자, 그 다음에 93부자. 다음 주 옳지 않은 거 고르래. 그러면 얘를 이제 곱해서 64, 이거 뭐 더해서 마이너스 16 되는 거 찾고 뭐 찾고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풀려면 그냥 얘 뭐 전개해서 얘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쉽다고 알았지? 그럼 얘 x제곱 마이너스 16 88 64 맞잖아. 오케이. 그 다음은 합차 x제곱 12제곱 맞네 얘도.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더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맞지? 얘는 3x랑 마이너스 2x니까 x가 나와야 되는데 5x가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네. 그지? 한번 해볼까?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2, 3으로 하면 안 되겠네. 누구로 해야 될까? 6, 1로 해야겠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맞는 거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x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잖아. 거기에 4 곱하면 4x제곱 4x 마이너스 8 맞고, 마지막도 전개하면 맞겠지. 3번이 틀렸으니까. 근데 마지막 같은 거 한번 인수분해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자, 5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2y제곱. 자, 여태까지는 2차식이 뒤에가 다 상수항이어가지고 그냥 뒤에를 고려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어떤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15분만 힘내보자. 눈빛이 다 갔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 부족이겠지. 그지? 지금 자 빨리 나한테 집중하고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15분 남았는데 설마 내가 15분 다 하겠어? 다 하겠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뭘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뭐 아, 물 한 번 마셨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갔다 와봐. 자, y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 어쨌든 숫자 조합이 중요한 거잖아. 우리는 인수분해하는 게 숫자 조합을 만들어야 돼. 곱해서 5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엇갈려서 곱해서 더했을 때 1차는 여기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는 그 숫자 조합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5하고 1밖에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 놓고 4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4를 만들려면 2랑 2, 6 하면 6, 2 하면 10이고 6이니까 4를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부호를 하나는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10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12, 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 수 있네. 숫자를 찾은 다음에 자 이제 쓸 때 뭐 하면 된다고? 얘가 5x 제곱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x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y 제곱을 만드는 거니까 y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그리고 적을 땐 어떻게 적는다고? 일렬로 하나씩 적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5x 플러스 6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숫자 조합을 보고 문자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697번. 자, 다음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 찾으래,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뭐야? 얘한테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한테도 둘 다 가지고 있는 인수를 찾아주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자, 8x제곱 마이너스 32부터 인수분해 해보자. 인수를 골라주라고 했으니까. 자, 인수분해 제일 기본은 뭐라고?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라고 했어. 그럼 얘하고 얘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누가 있어? 8이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공통인수를 묶어주고 그 다음은 8에 4라는 게 뭐야? 4가 2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지.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얘를 인수분해 한 거야. 맞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뒤에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0 얘는 우리가 조합을 찾아야지 이제 곱해서 2가 되는 거 2, 1 하고 얘는 곱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5, 2, 10 하면 플러스 2를 만들어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0 되고 2 되고 엇갈려서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더해서 1을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적어준다고? 가로로 하나 적어주는 게 인수분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2x 플러스 5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인수들 가지고 있는데 뭐 1도 있고 8도 있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제곱 4 다 인수야. 그런 것들 중에서 여기에도 인수로 있고 여기에도 인수로 있는 공통인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 두 개가 같이 있네. 그래서 답이 1번. 알겠지? 자, 701번 보자. 자, 얘가 얘를 인수로 갔는데 인수로 가는다는 소리 뭘까? 어떤 2차식이 있는데 5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가 있어. 근데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갔는데 인수라는 건 뭐야? 얘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잖아. 얘로 쪼개는 게 인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2차식이잖아. 하나의 인수가 주어졌어. 쪼개졌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쪽은 당연히 얘도 몇 차겠어? 몇 차식이 돼야겠어? 2차식을 만들려면 1차식이랑 몇 차식을 곱해야 2차식이 만들어져?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돼야겠지. 그래야 여기가 x에서 x제곱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식 하나가 인수로 주어졌다는 건 나머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도 몇 차식이라는 거야? 1차식이라는 거야. 1차식. 근데 자 여기 1차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a 같은 건 바로 구할 수 있지. 왜? 최고차항이 x 제곱하면 x랑 여기 있는 걸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5x가 돼야 5x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상수끼리 곱하면 무조건 상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는 뭐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6일 수밖에.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x-2라는 인수랑 누구? 5x 플러스 6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2차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그럼 a 찾으라고 했으니까 a는 1차원 계수잖아. 얘 전개하면 x제곱 5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2니까 얘는 5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인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니까 2차식 되려면 우리가 찾는 나머지 식도 몇 차식이어야겠다. 1차식이어야겠다라는 걸 놓고 확실한 거 최고차항 개수 가지고 1차항 개수 조합해주고 상수항 가지고 조합해주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몰랐던 인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뭐야 몇 가지? 18이요. 19요. 19? 여기까지 할까요? 저도 동의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으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도 안 갔고 그래서 여기서 쉬는 게 살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너무 지금 컨디션이 안 지금 좋은데 지금 잘안 해봤자 되는 거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다음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컨디션도 좋을 때 하면은 더 기억이 돼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뭘 계속 기르고 있다가 끄덕거리고 있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약간 9까지는 완전히 하고 11부터 저희 곱셈 공식 그 뒤에 거 분모 유리하고 또 해야 되는데 숙제. 아직 앞으로 쪽도 숙제가 있는데 저 숙제가 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러니까 느낌이 걱정이 돼서 있어요. 숙제 못 해오면 연락하니까 저 그만이 이게 밤에 새서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만이 그만이.